안녕하세요. 저 이번에 패널을 맡게 된 이동규라고 하고요. 처음에 이제 그 베뉴를 영빈관으로 말씀해 주셔가지고 굉장히 신났었는데 이렇게 야외에서 엄청 더울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선 각 패널에 여기 지금 계신 분들 다 이제 엄청나게 유명하신 게임 업계에서 유명하신 분들인데, 그럼 먼저 간단히 이제 자기 소개부터 좀 시작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먼저 하기 전에 좀 상대적으로 덜 유명한 제가 먼저 스타트를 끊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쓰리머지드랑 이제 노드 게임즈라는 그 회사에서 웹3 게임 스튜디오인데 사업 개발을 맡고 있고요. 저희는 리그 오브 킹덤스라는 게임을 3년 전에 개발을 해서 지금 아직까지도 잘 운영 중에 있고요. 좀 운이 좋게도 그 리그 오브 킹덤스라는 게임에서 이제 앤드리슨 호로츠랑 뭐 세코야, 바이낸스 랩스 이런 곳에 자기 좋을 때 투자를 받아서 지금까지 어쨌든 잘 이제 열심히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여름부터는 새로운 이제 게임사분들께서, 그러니까 웹2에서 좀 유명하신 게임사분들께서 저희 보고 이제 같이 좀 함께 웹3 그 어드벤처를 같이 좀 도와달라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이제 게임 퍼블리싱 쪽의 사업을 새로 하기 위해서 이제 쓰리머지드라는 회사를 새로 만들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쪽에서 사업 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 오른쪽에 계신 이제 고성진 대표님께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텔라엑스 대표 맡고 있는 고성진입니다. 먼저 인텔라엑스는 그 네오즈에서 준비하고 있는 웹3 게이밍 플랫폼이고요. 저희가 작년 KBW에서 처음 어나운스를 했고 이제 1년이 지났는데 이제 그동안 뭐 시장에선 여러 부침도 있었고, 하지만 근데 저희 나름대로의 스케줄로, 저희가 계획했던 스케줄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감회가 새롭네요. 내년에는 뭔가 저희 인텔라엑스의 성과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으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저는 그 게임 업계에서 한 14년 정도 일을 했고요. 주로 퍼블리싱 업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트리플 A부터 인디까지, 그리고 플랫폼은 모바일, PC, 콘솔에 전부 다 퍼블리싱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막간을 이용해서 광고 하나 아직 네오이즈라는 회사를 국내에 계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텐데 해외에서 오신 분들 잘 모르실 수도 있거든요. 다음 주 토요일이 되면 게이머 분들은 네오이즈를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라이즈 오브 P라는 콘솔 게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크래프톤이 만들고 있는 모바일 메타버스 프로젝트 미글루에서 사업이랑 오퍼레이션 맡고 있는 송보근이라고 합니다. 프로젝트 미글루는 그저께 저희가 이제 어나운스먼트 하나 나갔는데요. 세틀러스라고 하는 블록체인이 같이 붙어 있는 메타버스 프로젝트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고요. 세틀러스라는 블록체인이 이제 하려고 하는 거는 NFT를 라이센싱해서 웹2 프로젝트들에서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쪽에 지금 포커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자세한 디테일들은 이제 차근차근 오늘도 시간이 좀 있으니까 조금씩 말씀을 드릴 텐데,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거는 NFT라는 게 게임 내에서 1대1로 아이템으로 쓰인다기보다는 NFT 자체가 하나의 상업적 권리를 얻을 수 있는 그 수단이 되어서 라이센싱의 수단으로 활용되어야지 웹2 플랫폼들에서 활용하기가 훨씬 더 좋을 것 같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거에 특화된 블록체인을 지금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블엑스에서 사업본부 맡고 있는 문준기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마블엑스는 저희 넷마블이라는 게임 퍼블리싱 회사의 자회사로 지금 넷마블 게임들, 그리고 이제 외부에 있는 게임들을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해서 웹3 게임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 회사이고요. 그래서 현재는 지금 좀 4종의 게임들을 서비스하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 내부적으로 월렛이나 체인 기준에서 프라이빗한 체인을 직접 운영하거나 생태계 서비스를 위한 다양한 덱스나 마켓플레이스 등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넷마블에 있는 지는 한 10년 정도 된 것 같고요. 그전에는 소셜게임이 처음 태동하던
2009년쯤에 게임 업계로 들어와서 창업을 해서 소셜 게임을 열심히 사업을 해보다가 망하고 나서 넷마블로 입사한 지는 한 11년 정도 됐고요. 넷마블에서는 리니지2 레볼루션 웨스턴 버전이나 레이븐, 더 킹 오브 파이터즈 아레나가 올스타 이런 게임들을 담당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블록체인 게임들을 넷마블에서 이제 직접 개발하고 연구를 할 때 함께 하면서 마블엑스가 설립되는 과정에서 이제 마블엑스의 사업을 맡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약간 제 배경을 얘기했어야 하나 싶은데 저는 게임 쪽 관련이 아니므로 패스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게임사분들의 리더십 분들을 모셔놓고 사실 어떤 질문을 해야 이제 관객분들의 그런 궁금증을 좀 풀 수 있을까? 제가 지난 한 일주일 동안 되게 열심히 고민을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이분들께서 다 지금 웹3 쪽 사업을 어제 새로 시작하시면서 또 리드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질문하는 게 좋지 않나 싶어가지고 일단 기초적으로 가장 이제 근본적인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블록체인을 선택을 하셨나요? 모든 분들에게 한 분 다 이제 이거는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대표님부터 한번. 네. 저 크게는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그 이용자 관점에서 이제 과거부터 이제 게임 아이템의 소유권에 대한 논쟁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이용자들은 실제로 자기가 게임 안에서 얻은 획득한 아이템을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해왔던 거거든요. 물론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디아블로나 이런 데서 좋은 아이템을 획득했을 때 이게 돈을 벌었구나라고 생각을 해왔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현실적으로는 게임 개발사 입장에서는 이제 그것들을 금지시켰고 그런 활동들을 금지시키다 보니까 이게 블랙마켓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 됐던 거죠. 근데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그것을 되게 합법적으로 혹은 명시적으로 해결하고 설명할 수 있는 어떤 키가 될 수 있다고 이제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좀 다른 얘기인데요. 2012년, 13년에 한국의 게임 업계에 되게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이제 모바일 플랫폼이 시작된 시기거든요. 그때의 데자뷰라고 좀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게 2012년으로 돌아가면 이제 모바일에서 무슨 게임을 하냐라는 인식이 되게 많았고 실질적으로 처음에 나왔던 게임들의 퀄리티는 그렇게 높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에도 비슷한 상황이 제가 느끼기에는 비슷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재 웹3에서 나와 있는 게임들은 물론 이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되게 훌륭한 게임들도 많지만 사실 웹2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뭔가 퀄리티가 좀 높지 않아 보이는 그런 게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게 변화의 시기에 출발점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몇 년 후 혹은 내년 분명히 이제 모바일에서 있었던 변화처럼 정말 훌륭한 웹3 게임이 출현하게 될 것이고 그럼 더 많은 개발사들이 뛰어들고 더 좋은 게임이 나오고 그럼 이용자들의 매스 어댑션도 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크래프톤은 되게 오랫동안 웹3에 대해서 탐구를 비밀리에 안에서 해오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진짜 많은 이야기가 나눠졌고 그리고 그 안에서 크래프톤은 어떤 게임을 웹3 위에다가 빌딩할 수 있을 것인가 작은 실험들도 많이 해보고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생각했던 그런 이야기들은 어떤 것이었냐면 게임 자체의 그 경제 시스템이 아주 면밀하게 돌아가야지 웹3를 도입했을 때 이게 말이 된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그 경제 시스템이 돌아간다는 거는 누군가 생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생산하는 사람이 있고 소비하는 사람이 있는 이런 순환 구조의 경제 시스템이 있어야지 진정한 의미에서 웹3가 말이 되는 형태가 돌아갈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크리에이터가 돌아가는 그런
생태계, 그걸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는 주로 이제 메타버스라는 굉장히 이제 광의의 단어로 많이 부르고 있는데, 그거에는 웹3가 말이 된다라고 사실 저희는 생각을 한 거고, 그래서 웹3의 그 크리에이터의 NFT를 라이센싱하는 그런 블록체인을 만든과 동시에 이 라이센싱 시스템이 실제로 동작하는 거를 저희가 세상에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웹3 프로덕트인 메타버스도 저희가 함께 빌딩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는 그 광의에 있어서 모든 종류의 블록체인이 워킹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는 사실 크게 관심은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포커스하고 있는 거는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내에서 이게 진짜로 돌아가는 거를 보여주겠다라는 게 저희의 생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저희도 게임이 사실 디지털 컨텐츠 산업에서는 가장 큰 산업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 기준에서 이런 가상 자산, 뭐 저희 블록체인 기술 측면에서도 가장 접목을 했을 때 효과가 나올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측면에서는 크게 저희도 두 가지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일단 기존 게임의 유저들도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을 하면서 좀 더 많은 몰입도를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게이지먼트를 높인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 내가 보유하고 있는 게임 아이템이나 이제 재화들이 단순히 게임 속에서만 아닌 내 자산으로 소유가 될 수 있거나, 아니면 뭐 다양한 탈중앙화 방식으로 거버넌스를 형태로 내가 게임의 운영이나 뭐 다른 이벤트들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게 되거나 하는 부분에서 게임의 몰입감을 높이는 게 궁극적으로는 게임의 LTV나 PLC를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즘 기준에서는 사실 좋은 게임들의 공급이 수요보다는 훨씬 더 많아진, 조금은 게임 시장이 성숙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신기술을 도입을 통해서 게임에 조금 더 PLC를 늘리는 데는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측면에서는 사실 뭐 연장선 상일 수도 있겠지만 경험의 확대 측면일 것 같은데요. 유저가 게임 내에서 사실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도 하고 게임 내에서 채팅이나 여러 가지 활동들도 하지만, 게임을 열심히 즐기셨던 분들이면 뭐 공감하시겠지만 사실 뭐 MMORPG나 게임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게임 바깥에서도 오프라인 모임이나 뭐 커뮤니티도 사실 페이스북 채팅이나 뭐 한국 같은 경우는 카카오톡 오픈방들 통해서 뭐 많은 대화를 사실 내 친구들보다 온라인 친구들과 더 많이 하는 편인데요. 뭐 게임 방송을 보거나 하는 경우들도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단순히 게임에 있는 형태를 IP화해서 뭐 2차 오프라인 굿즈를 만들거나 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닌 실질적인 이 굿즈나 이런 뭐 디지털 상품들이 NFT나 다양한 게임과의 직접적인 연결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 커뮤니티 활동이나 이런 것들도 내가 모르는 이 사람을 인증하기 위해서 나이와 지역명을 뭐 밝혀서 닉네임을 인증하는 절차가 아닌 개인의 계정을 식별하거나 이러한 부분들도 실제 게임 바깥까지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에서 블록체인의 기술들이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좀 경험의 확대, 게임의 생태계를 단순 게임 내에 머무르지 않고 더 확대하는 측면에서도 블록체인 기술이 되게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하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키워드들이 지금 나왔었는데요. 단순히 이제 게임의 퀄리티부터 시작을 해서 참여, 그다음에 소유권, 뭐 커뮤니티, 그리고 이제 재화의 다양한 이제 활용성, 이런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이게 게임 업계다 보니까 저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게임의 퀄리티, 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 구성진 대표님께 좀 한번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좀 눈여겨보고 계신 웹3 게임 트렌드가 있으실까요, 혹시? 네. 그 작년이랑 많은 변화가 있다고 느끼는 부분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러니까 더 이상 웹3 게임임을 앞에 내세워서 얘기하지는 않는 것이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너무 당연히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웹3 게임, 뭐 토큰을 얻을 수 있는 게임 등등으로 마케팅을 했다면, 이제 시장이 좀 이제 별로 안 좋아진 이후에 이제 그것들이 더 이상 마케팅 소구 포인트가 되지 않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게임사들은 오히려 이제 웹3인 거를 굳이 앞에 내세우지 않고
실질적으로 웹2 이용자, 웹3 이용자 모두 즐길 수 있는 게임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게임 검토를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게임들이 굉장히 많고 뭐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요. 그리고 웹2 게임 기반의 웹3 컴포넌트를 어떻게 붙이느냐 정도로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게임사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게임사도 생존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뭐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당장 피앗 기반의 매출 확보가 중요하고 운영을 위해서 그래야 장기전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점점 이런 트렌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당연히 중요한 변화는 이제 웹2 퀄리티에 준하는 게임들이 준비되고 있는 것이 좀 가장 고무적이고 가장 큰 변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도 이 부분은 좀 많이 공감을 하는 게요. 제가 이제 한 2주 전에 게임스컴을 다녀왔는데 더 이상 게임 스튜디오들이 저한테 웹3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블록체인 게임이라고 얘기를 하든 아니면은 그냥 이제 웹 2.5 뭐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접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한창 많이 사용됐던 이제 웹 3라든지 뭐 블록체인이 아닌 그 P2E 뭐 이런 다양한 마케팅 단어들 그리고 메타버스라는 단어도 좀 이제 많이 정말 진짜 그 의미 그대로의 메타버스가 아닌 경우에는 잘 안 쓰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또 이제 메타버스 하니까 송 팀장님께 좀 갑자기 좀 질문이 좀 생각이 납니다. 그럼 이렇게 아까 이제 계속 말씀 답변 중에 진정한 의미에서 광의적인 범위에서 메타버스라고 좀 약간 소구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송 팀장님이 생각하시는 그리고 이제 미글루가 나아가는 방향성 그런 측면에서의 메타버스는 어떤 것인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저희 팀 내에서도 사실 그렇게 많이 쓰는 편은 아니고요. 저희도 그 단어를 별로 쓰고 싶지 않지만 사실 이거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단어가 딱히 없어가지고 사실 어쩔 수 없이 쓰는 부분이 있고요. 메타버스가 뭐냐고 저한테 물으시면 저도 모릅니다. 저도 모르는데 그 메타버스가 무엇인지 사실 이제 그 유스 케이스들이 나오면서 서서히 조금씩 정립해 나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냥 저희 팀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왜 우리를 메타버스로 부르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는 게 게임 같은 것도 지금 안에 들어있고 소셜도 들어있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메타버스라고 부르는 거는 이 컨텐츠, 이 플랫폼의 궁극적인 목표를 저희가 세팅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리니지라든지 아니면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같은 그런 게임을 즐긴다고 했을 때 항상 거기에는 엔드 컨텐츠가 있잖아요. 우리는 레벨업을 해야 되고 더 강해져야 되고 더 높은 전투력, 더 높은 HP 같은 그런 목표들이 있고 뭐 레이드 몬스터를 잡아야 된다든가 이런 엔드 골이 항상 게임사에 의해서 설정된 게 일반적인 그런 게임의 그런 모습이었다면은 이제 메타버스라는 거는 그 안에서 유저들이 자신만의 월드를 만들 때마다 그 월드마다 엔드 골을 그 크리에이터가 자체적으로 설정해 놓는다는 면에서 가장 크게 다른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메타버스도 가장 많이 포커싱하고 있는 게 좋은 크리에이터들을 데려와서 좋은 월드를 만들어서 그걸 이제 유저들에게 제공하는 것 이쪽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안에서 이제 만들 수 있는 월드들이 또 많은 양의 월드들이 그 안에서도 또 게임이겠지만 그 게임 나름도 하나하나가 다 서로 다른 골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거죠. 이게 이제 메타버스형 이제 플랫폼들의 가장 큰 특성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꼭 메타버스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제 차차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업계에서 서서히 정립돼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결국 이제 유저 참여형 경제, 유저 참여형 크리에이트 컨텐츠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말씀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첫 질문에서 답변해 주신 것 중에 이제 문 본부장님께서 유저 참여와 유저들의 커뮤니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사실 마블엑스는 어떻게 보면은 완벽히 메타버스 프로젝트라고 보기에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측면에서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유저들의 참여라든지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좀 이렇게 쉽게 해준다든지 그런 이제 기술들, 기능들을 좀 넣고 계신 게 있다면은 어떻게 있을지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뭐 마블엑스 측면에서는 뭐 게임 기준에서는 4종 정도 서비스를 하고 있어서 뭐 이후의 기능들까지 고려했을 때는 현재는 유저들이 뭐 게임에서 NFT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게임 플레이를 할 수 있는 형태로 뭐 대전 격투 게임인 이제 킹오파
경우에는 킹오프 아레나라는 게임에서는 뭐 1대1로 경기를 해서 승부를 가리는 형태의 오락실에서 했던 예전 그 감성은 그대로 있는데요. 근데 이제 유저들이 NFT를 보유하고 있으면 게임 플레이를 하고 뭐 내가 그 NFT 보유한 거에 맞춰서 뭔가 리워드를 얻거나 다른 형태의 좀 혜택들을 누릴 수 있지만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플레이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다른 유저들한테 이제 뭐 흔히 얘기하는 옛날 스콜러십 같은 형태의 대여를 통해서 게임 내에서도 플레이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NFT를 최초에 뭔가 바깥에서 월렛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도 게임 아이템 상태인 NFT를 내가 다른 유저한테 빌려달라고 하고 이 유저가 내 아이템을 빌려주면 그 유저가 플레이한 기록에 따라 승률에 따라서 나도 같이 게임 재화들을 더 얻을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들 통해서 게임 내에서 NFT를 가지고 소유권이나 대여들을 통해서 좀 소통을 하고 또 관계를 맺는 형태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비슷한 형태로 모델맵 메타월드 같은 경우에 이제 부동산이라는 요소들이 있어서 부동산을 실제 내가 사고 싶은 부동산을 오퍼를 넣거나 하는 기능들이 일단 게임상에서 있는 기능들이고요. 커뮤니티 측면에서는 사실 아직 저희도 많이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저희 쪽 기준에서는 외부에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넷마블 포럼이나 뭐 이런 넷마블 커뮤니티라는 부분들은 저희가 직접 구현을 했던 부분이다 보니 그런 부분들 통해서 현재는 단순하게 NFT를 보유하고 있으면 포럼에서 쓸 수 있는 이모티콘들 뭐 이런 것들을 뭐 그 유저들은 그 NFT를 갖고 있으면 쓸 수 있거나 하는 등의 소소한 기능들부터 아마 시작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게임 내에 있는 다양한 뭐 팬아트나 뭐 여러 가지 공략 이벤트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운영자가 뭐 단순 조회수나 좋아요 수를 통해서 뭔가 선별을 하는 게 아닌 유저들이 실제 좋아하는 부분들을 좀 투표하거나 이러한 투표권에 대한 권한을 분산하거나 하는 부분들도 궁극적으로는 좀 도입하는 부분들을 계획 중에 있고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은 뭐 게임을 앞으로 유저들이 업데이트를 정하고 운영을 한다. 이런 식까지는 사실은 일부는 부정적인 부분도 있고 아직은 좀 먼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정도는 게임에 실제 유저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씩 늘리거나 게임 내에서 유저들이 소통할 수 있는 부분들을 실제 자신의 자산을 가지고 또 소통을 할 수 있는 채널들을 좀 더 늘리는 쪽으로 일단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세 분께서 다 이제 말씀을 하시는 와중에 꼭 말씀을 하시는 게 아직 이제 업계가 너무 초창기이다 보니까 뭐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뭐 다양한 시도들이 보인다라고 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세 분께서는 실제로 이런 신규 인더스트리에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좀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씩만 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송 팀장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가지고 한두 가지를 꼽으려니 참 어려운데요. 사실 제일 어려운 부분은 사실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컴플라이언스 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실 법이 제대로 제도화되지 않았다는 거가 사실 대기업의 입장에서 움직이기가 너무너무 어렵고요. 사실 저도 이제 대기업 그 크래프톤 내에서 이제 뭐 리걸이라든지 파이낸스라든지 굉장히 많은 팀들이랑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도 사실 정말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게 그래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거는 그래서 증권이냐 아니냐부터 해서 이렇게 해서 이 유저들이 뭐 토큰을 가져가게 되었을 때 이걸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진짜 너무너무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사실 정부에서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된다가 지금 아직 안 나와 있고요. 사실 글로벌리 봐도 아직 컴플라이언스가 미국도 제대로 완벽하게 안 나온 상태이고 뭐 EU 같은 경우도 뭐 초안 같은 경우는 나왔습니다만 디테일로 들어가면은 아직 굉장히 애매한 부분들이 너무 많죠. 이런 상황에서 사실 대기업이 움직이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사실 보이고요. 약간의 리스크를 안고 이제 다들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라서 그래서 사실 컴플라이언스 이슈 쪽이 하루빨리 조금 정돈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고요. 그래서 이쪽 부분이 사실 하면서는 사실 저는 이쪽이 제일 어려움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뭐 앞에 뭐 말씀 주셨던 송건 팀장님 얘기는 100% 공감하고요. 뭐 저희끼리도 자리에 올라오기 전에 비슷한 푸념을 했던 상황이라. 근데 이제 뭐 다른 관점에서 저는 이제 게임 개발사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 사실
게임을 퍼블리싱할 때는 사실 명확한 부분이 게임의 수익이 나올 거고 그 수익이 서로 쉐어될 거에 대한 기대들을 가지고 사실 이해관계를 맞춰서 넷마블이라는 회사가 다른 개발사들을 퍼블리싱을 할 수 있었는데요. 다만 지금 웹3 기준에서는 저희가 블록체인 게임 기준에서 개발사가 사실은 저희가 모두 지금 마블엑스에 온보딩한 게임들이 같은 한 회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총 다른 개발사들 그리고 각각의 또 개발 팀원들은 또 다 담당자들이 다르다 보니 프로젝트마다 만날 때마다 저희가 느끼는 점은 사실 블록체인 기준에서 좀 히든 코스트가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숨겨진 비용들이 개발사 입장에서는 앞서 얘기한 정책적인 부분을 마블엑스 측면에서 고민하는 것도 있지만 게임적인 측면에서 블록체인이 접목되면서 나올 수 있는 리스크들 고려해야 될 뭐 게임 토큰을 발행을 하거나 뭐 원래는 뭐 가상자산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개발사 입장에서 구축하거나 진행을 하는 부분들이 설사 저희가 마블엑스 측면에서 다른 영역들을 커버해 준다 해도 상당히 좀 비용을 높은 반면 근데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뭐가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성공 사례를 기존의 웹3부터 시작했던 게임사들은 사실 오히려 더 적극적이지만 웹2에서 피한 머니로 수익을 좀 추구했던 측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100% 내가 쓰는 히든 코스트에 비해서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이제 컨선이 좀 있어 보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설득하고 실질적인 그런 비용들을 낮출 수 있도록 저희도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아직은 좀 많이 좀 시행착오와 어려웠던 허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앞서 두 분이 말씀하시는 거 전부 100% 공감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그 세 회사 모두 상장사의 자회사이다 보니까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뭐 상당히 크고 뭐 한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은 좀 뭐라 그럴까 코스트의 문제, 그다음에 시간의 문제, 그다음에 시행착오의 문제인데요. 사실은 인텔렉스는 게이밍 플랫폼을 지향하고 게임 퍼블리싱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웹2에서 사실 제가 웹2에서 한 14년 정도 일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지점은 좋은 게임을 찾는 일이었는데요. 예,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게임을 찾는 것이 여전히 가장 힘들고 가장 수고를 많이 들이고 있고 하지만 결과는 매우 레어하게 좋은 게임이 발견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웹3를 한다 그래서 아주 크게 달라진다기보다는 그냥 원래 이 게임 업계 그다음에 게임이라는 이 흥행 컨텐츠가 갖는 속성으로 인해서 이제 받는 어려움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네, 새 상장사 회사분들께서 아주 굉장히 컴플라이언스 때는 아주 묵직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약간 옆에서 좀 살이 떨렸는데요. 저희가 이제 아쉽게도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이제 정말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뭐 방금 말씀해주신 거랑 좀 비슷한 결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좀 더 이제 긍정적인 이야기로 좀 넘어가자면은 이제 이곳에 오신 분들 중에서 뭐 지금 빌드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웹3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웹3에 그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먼저 이제 들어와서 지금 빌드를 하고 계시고 지금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을 트레일블레이징 하시면서 앞장서 나가고 계시는데 뭐 조언이라든지 아니면 느끼셨던 바 정도를 한 30초 정도 간략하게 짧게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네, 빨리 오세요. 같이 가시죠. 그 웹2에서와는 다르게 약간 동지애를 느끼는 것 같아요. 여기 나와 계신 두 분들도 사실은 웹2 기준으로 보면 경쟁자일 수 있고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이제 어느 정도 시장 크기가 정해져 있고 이제 거기서 이제 파이를 나누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을 당연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웹3는 아직 태동기고 시장이 매우 작기 때문에 이걸 같이 키워서 빨리 같이 더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엔 사실은 그 다른 게임 퍼블리셔나 이런 분들 제 퍼블리셔 입장에서 만나면 이제 그렇게 많이 할 얘기가 많진 않았는데 요즘은 이제 뭐 어느 회사를 만나도
뭔가 얘기할 것들이 많고 서로 정보를 이전보다 더 오픈해서 공유해주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서 되게 어렵지만 네, 재밌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같이 가시죠. 네. 저는 이제 웹3를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과연 웹3에 대체 가능한 기술이 있는가? 아주 기본적인 컨셉트인 이제 뭐 디지털 오너십 같은 측면에서 이 웹3를 대체할 만한 기술이 있는가 하면은 사실 없잖아요. 우리 모두가 알듯이.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은 웹3라는 거는 만약에 정부의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없어질 수 있는 기술인가라고 생각해 보면은 사실 그것도 아니거든요. 미국 정부가 설령 웹3를 완벽하게 밴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인들은 각종 우회로를 통해서 지금 중국인들이 그렇게 하듯이 각종 우회로를 통해서 가상화폐를 쓸 거고요. 그뿐만 아니라 파이낸셜 시스템이 아직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국가들에서 여전히 웹3에 대한 니즈가 계속 올라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 되게 길게 봤을 때 이거는 피할 수 없고 반드시 올 미래라고 사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빌드를 해도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저도 그냥 처음에 기존에 있는 게임 업에서 블록체인 쪽을 담당하게 됐을 때 술자리에서 기존의 게임 업을 할 때는 우리가 잘하면 우리는 될 수 있다라고 였는데 웹3 왔을 때 느낌은 뭐 지금은 달라졌지만 이쪽 업계는 3자가 날 도와주면 내가 잘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좀 푸념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분들이 사실 근데 이 철학 자체가 열려 있고 서로 생태계가 연결됐을 때 더 잘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이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 측면에서는 저희도 마블엑스가 혹시나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좀 많이 닫혀 있다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현재는 넷마블 게임들만 서비스하고 있었지만 이후에 이제 저희도 아마 오늘 저녁 1시간 이후에 이제 외부 게임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외부 게임에 대한 온보딩 그리고 저희가 지금은 프라이빗 체인에서 저희 생태계에 있는 모든 DF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었지만 실제 다양한 멀티 체인들을 접목을 시작을 하였고요. 그래서 BNB 체인은 시작으로 올해 3개의 체인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고 각 체인들에 있는 DF 서비스들을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닌 저희보다 잘할 수 있는 각각의 사업 분야들은 저희도 열어놓고 연계하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실행을 한 게 이제 8월 말과 이제 오늘 뭐 외부 게임을 발표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3자와 함께해서 우리도 다 잘 될 수 있다라는 마인드로 바뀌어가고 있으니까요. 함께 할 수 있는 업체들 많이 연락 주시면 같이 협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웹3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 같이 이제 좀 동지애가 생기고 전우애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청중 여러분들도 하루 종일 이제 웹3 컨퍼런스 코리아 블록체인 윅 이렇게 참여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오늘 여기 이제 세 분 굉장히 중요하시고 바쁘신 분들인데 이 시간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박수 한번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